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관세 뉴스, 물가지표, 그리고 대형주들의 강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무난한 주간을 넘겼고요. 뭐 그때그때마다 고비가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재료, 지연된 재료, 미뤄질 재료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이제 관세 뉴스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현물 동향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얘기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로는 주간으로는 계속 매도 중입니다.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주간 순매수 한 적은 한 번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종목이 좀 달라졌어요, 기존하고. 그래서 이제 지수가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건데, 이런 내용 설명드릴 거고요. 뭐 로봇주,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갔는데, 확실한 어떤 에이스 종목, 그러니까 강하게 연속적으로 일주일 내내 올라가는 종목,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고 순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좀 보면 홍콩 증시가 강하게 올라갔는데, 저기는 뭐 딥시크 관련해서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인다든가 이렇게 몇몇 이슈를 타고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게 특징이었고, 우리나라도 비교적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면 독일이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코스닥도 상위권에 가 있고, 코스피는 중간 상위권 정도 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에 강했던 주식시장이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종목들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그동안에 좀 부진했다 싶었던 애플이 강하게 올라왔고, 엔비디아는 거의 딥시크 쇼크로 빠졌던 거 거의 복원을 했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난주에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방산주라든가 제약주는 종목들별로 좀 엇갈렸고, 테슬라는 주중에 좀 변동성이 컸는데 어쨌든 주간 기준으로는 좀 고전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애플,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론 이런 종목군들이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뭐 메타가 20일 연속,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조리 다 올라갔다라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는 지난주에 이제 물가지표 나왔는데,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이제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안 빠졌어요. 그 이유는 CPI 같은 경우는 종전 기대가, 그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저 지표를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온 날은 저 세부 항목을 찾아봤더니 PC는 내려갈 것 같다. 이제 뭐 PC,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에 적용되는 어떤 항목을 보니까 물가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보면 항목별로 마이너스 항목이 되게 많았고, 저 항목 중에서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마이너스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표 봐서는 연준에서는 PC를 보니까 PC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물가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소매 판매인데,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하게 나온 거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소비 침체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거 이제 경기 둔화, 소비 침체 이렇게 보든가, 아니면 이제 금리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뭐 이렇게 보든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거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것 때문에 금리를 이제 어쩌면 내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을 조금 더 갖게 된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소매 판매 이렇게 부진하긴 했는데 이게 핑계거리가 다 있었잖아요. 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산불 나서 있었고, 또 상당히 많은 지역에 폭설이 내리고 되게 많이 추웠고, 이런 것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소비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 자체가 위축됐다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부진하게 나와서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내려가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뭐 경기 침체까지 볼 상황은 아니니까 뭐 금리 내려가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일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일부는 조심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소외지표 부진한 게 어쩌면 그동안에 누적됐던 고금리, 그 다음에 고물가, 이거를 이제 못 버티고 이제부터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2월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만약에 또 부진하게 나온다라면 아마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이런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시장에서 일부는 좀 경계를 하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관세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미루는 거를 자꾸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멕시코, 캐나다는 3월 초로, 그 다음에 주요국에 뭐
품목 자동차 관세 이런 거 부과하는 거는 또 4월 2일까지로. 그래서 4월까지 국가별로 싹 다 조사를 해서 이 나라는 이만큼, 저 나라는 저만큼 이렇게 구분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근데 언뜻 보면 아, 그때부터 관세가 본격적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쪽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시간 우리가 4월까지 줄 테니까 알아서 기어. 그때까지 우리한테 뭘 줄지 준비해도 이렇게 이제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게 그 보류시킨 거지 안 하겠다가 아니라 충돌이 없을 거다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낙관적으로 보면 큰일 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로는 뭐 당장 협상용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얻어내,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가 되고 이것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미국은 물가가 치솟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산 에너지 또는 뭐 무기 이런 것들을 좀 사주고 미국에 투자 좀 해주고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좀 협상이 되면 이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해외 쪽은 저렇고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우리 증시에 미칠 만한 주요 변수들을 보면 이게 점점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트럼프 정책이 근접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이제 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보조금 이슈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콕 찍어서 뭐 미국에 돈을 많이 벌어가는 나라 막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쪽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확연한 매수 주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 매도해요. 그러니까 매도를 진정시킨 거지 순매수로 돌아선 건 아직은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특히 이번 주는 현물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저항대, 그동안에 뭐 저항대가 뭐고 워낙 많이 빠진 상태였는데 지금 58,000원 전후가 중요한 저항대로 보여지거든요. 이걸 돌파할 거냐. 이거 차트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뚜렷한 대장주보다는 그냥 로봇주 일부, 제약주 일부,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이렇게 좀 따로따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시장이 강력하게 제가 뭐 가끔 이제 멱살 잡아 끌어올린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특정 업종 한두 개가 그냥 업종 전체가 그냥 다 들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지 그것도 이번 주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하나하나씩 보면 우리 증시는 지난주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통신 장비, 엔터, 로봇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딥시크 충격으로 빠졌던 올랐던 그때 빠지고 오르고 이게 이제 반대로 이제 작동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미국에서 이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론 올라간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덜 올라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다음에 석유화학 종목군들이 부분적으로 좀 올라가고 2차 전지로 분류되는 종목들도 일부 좀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규제 완화라든가 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겹쳐서 건설주가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이 구도가 고정이 되는 거냐. 근데 아직까지는 고정보다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보고 있는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이번 주, 지난주 기억해두고 이런 구도였다라는 걸 이번 주 그대로 가면 일주일 후에도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이거 그냥 1분기 계속 쭉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올해 들어서 순매수한 거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고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외국인들 매도가 주간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주간으로 순매도인데 순매수 1, 2위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두 종목 5,500억 원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는 이제 금융주, 신한주주, 뭐 KB금융 이런 것들을 이제 3,500억 정도 팔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도하지만 시장이 나쁘지 않았던 거는 순매수 1, 2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수를 버티게 하거나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잖아요. 외국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 흐름이 계속되고 나아가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완전히 매수로 컴백할 때 특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화학, 금융 중에서 4개 정도 이상 순매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 업종 중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순매수가 전체 매수의 40%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 될 때 외국인들이 완전히 우리 시장 들어오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조건은 아닌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달라졌다.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는 반대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여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선물 매도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물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제 대형주들이 좀 풀리고 하여튼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선물 매수 여력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 2만 계약 안쪽인 것 같거든요. 반대로 매도할 수 있는 여력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아 보이고, 그래서, 지금은 올릴 수 있는 무기보다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올릴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까 올라면 더 올리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위치부터는 현물이 돌아서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금융투자도 매도 사이클로 바뀌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선물 매수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은 상태라서, 이제는 이제 진짜 대형주들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주는 그런 흐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번 주에 현물에서의 변화가 나오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주들인데, 그 레인보우 로봇이 지금 시가총액이 되게 많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보면 갑자기 금요일 막판에 뚝 떨어지면서 지수의 변동성도 유발을 했죠. 그러니까 장중에는 거의 뭐 종가 이대로 가면 신고가로 끝난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지금 변동성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너무 그 레인보우 로봇 이런 종목들이 요란하게 움직이면 코스닥이 밀리면서 코스닥 지수를 따라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그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고 변동성도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건 관련해서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뭐 투자 의견 하향되는 그런 보고서 나오면서 이제 출렁거리는 모습들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슈로 계속 타고 올라가던 종목군들이 갑자기 이제 뭐 나오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장이 뭐 좀 단기적인 어떤 관점의 자금이 아직은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추세보다는 이제 메뚜기 같이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로 자꾸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시장의 메인이 되는 주도주가 나와서 아예 그냥 쭉 하고 지금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58,000원 언저리, 58,000원 언저리에서 이제 좀 저항대가 나오고 있는 11월에도 고점, 1월에도 고점, 지난주 금요일에도 고점 이렇게 작동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58,000원 언저리를 좀 거기서부터 이제 121선 내려오고 있으니까 요 자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 되겠죠. 그래서 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편인데, 근데 일단 단기로는 선물 매수 뭐 이런 이제 한계와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면서 현물에서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올해 내내 양봉이에요. 작년도 뭐 11월 이후 보세요. 그러니까 11월 이후 음봉이 그렇게 많았는데 올해는 내내 양봉, 빠진 주도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주봉으로 보면 중요한 저항대 돌파가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 저항대는 제가 보기에는 뭐 770에서 800 사이인데 800이 되게 중요한 저항대 같이 보이죠. 근데 이제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하루씩 산발적으로 확확 매수하고 쉬었다, 매수했다, 쉬었다.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큰 덩어리를 한 번씩 쭉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적어도 코스닥을 안 파는구나. 이게 들어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투신권과 연기금이 매수를 되게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투신,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종목 장세를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이 굉장히 그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은 뭐 시가총액 탑10 내에서 평범하게 오르고 내린 종목이 없잖아요. 다 좀 요란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상관없는데 올라갈 때도 올라가는 대로 저게 이제 시장의 매수 주체가 외국인 기관이기 때문에 저런 종목군들이 주로 반응하는 거고, 개인들이 여기 또 따라붙어서 일부 개인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변동성이 좀 줄어들 필요가 있죠. 뭐 탑10 종목이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8개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꾸준하게 2% 정도 전후로 움직이는 게 제일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움직이면 또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너무 자금이 쏠려지고 또 빠지면 빠지는 대로 시장 발목 잡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안에서 조금 이제 좀 완만하게 움직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2600포인트 코스피 지수로 삼성전자 58,000원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뉴스 계속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저거 협상용이면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근데 트럼프는 항상 방심할 때 한 방씩 치는 그런 움직임도 덜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협상용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냐. 근데 일단 최근에 보면 관세로 빠지면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돌리는 시도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특징이 딥시크 수혜주가
수혜주에서 그동안에 뭐 소프트웨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보면 뭐 일단 우리나라에서 특히 보면 뭐 다음, 카카오, 뭐 카카오하고 그다음에 뭐 네이버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는 뭐 반도체주를 비롯해서 이제 피해주 쪽으로도 오히려 또 자금이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대주는 게 낫죠. 예,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관련된 종목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수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너무 이 종목 저 종목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안정적인 어떤 대장주가 필요한 시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대장 업종 2개 정도가 좀 등장해주는, 일주일에 한 3, 4일 계속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증시의 특징을 좀 보니까 이제 주요 반도체주들 작년하고 올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반도체주들 상승률을 제가 쭉 보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2024년도에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하이닉스, 인텔, 삼성전자, 마이크론 순서였어요. 근데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상승률 상위 세 종목이 이제 뒷부분 세 종목이 됐고, 작년에 하락 쪽, 그러니까 좀 덜 오른 네 종목이 올해는 많이 오른 네 종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장의 트렌드가 글로벌 반도체주는 작년에 안 올라가네. 예, 작년에 조금 부진했던 애들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매수세가 붙는 그런 형태, 그리고 작년에 많이 올랐던 종목은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부진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구도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저렇게 돼주는 게 좋고,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시황 자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황이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도, 예, 이제 그대로 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붙어준다라면 이제 조금 더 종목 장세가 좀 나타나는 나타나는 게 좀 계속해서 이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 구도가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연결이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